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요즘 제가 작년부터 특히나 광주 쪽을 많이 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울산도 2023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청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어디를 추천하는지 쭉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지역 쪽으로 일단 눈길을 돌리셔야 해요. 왜? 이미 떠 있다, 가격이 떠 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혹시나 물리수로 있는 겁니다. 가격이 떠 있으면요, 뭐가 안 좋냐? 갭이 커지죠. 네, 갭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이 갭이 커진다면 여러분들 투자금이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다른 또 기회비용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투자금을 최소화 이렇게 해야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현금 흐름 그런 것도 운용을 잘 해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갭을 최소화시키고 내 현금을 좀 더 가져간다, 이거를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인아님 반갑습니다. 뒤발라님 다시 반갑고요. 이재학님 반갑습니다. 네, 김정수님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죠? 네. 또 내일부터도 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이게 위기관리 대응이라 해가지고 참 언제부터죠? 저희가 2014년 4월이잖아요. 그때 세월호가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침몰을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이런 대응 능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그거는 지금 정치색과 상관없이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로 그런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거기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에, 국가적인 재난사태지만 그런 사고에 뭔가 정치색을 부여한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부동산 시장을요, 정치색을 끼고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를 이야기를 해 드려야지만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이야기만큼은 정치, 사회, 경제 모두,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이 세계사까지 이야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시야가 넓어지면서 부동산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지역의 갭이 어떻더라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는 집값이 오르는 데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스토리 아시겠습니까? 그 스토리를 알아야지만, 제가 요즘 제게 유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나 제 톡방이나 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2022년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지역에서 내가 가진 자금력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러이러한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혹시나 만약에 지금과 같이 돈이 미친듯이 풀려있고 사람들이 집값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지역은 덜 떨어질 수 있으나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부의 그 위기관리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산의 위기관리 능력을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팔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내가 보유한 물건에서 더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음으로 찾는 그 물건에서 더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이클 투자고, 그게 바로 기회비용 투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기회비용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투자는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받아주는 데부터 내가 그 지역의 투자가 끝이 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만약에 내 물건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요, 나는 내 투자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물 들어올 때 그냥
넘기고 나는 다른 저평가된 지역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 제가 서두에 드리는 말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 아시겠죠? 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변에 여기 갭 얼마더라, 전세가 얼마더라, 매매가 얼마더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평생 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투자는 평생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롯데 심격호 회장이나 자,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까지 예?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출근을 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일을 하도록, 회사가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든, 회사가 시설에 투자를 하든,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건 뭐냐? 평생 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롱런인데 너무 단편적으로 짧게만 돈 벌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꼭 아파트로만 돈을 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파트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면요, 그 자산에서 또 포트폴리오를 변칙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왜? 일정 부분요, 현금 흐름이 존재를 해야지 내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만 맹목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뭐 광주면 광주다, 대전이면 대전이다, 인천이면 인천이다, 거기에만 미치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시야를 넓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늘 6대 광역시와 6대 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도시, 그런 쪽만 바라보셔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서 실패할 확률은 정말로 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힘차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죠. 네. 주택 20만 채를 몰수해서 공유화를 한대요. 공유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죠. 자, 목적이 뭘까요? 월세 급등세 완화를 위해 주택 20만 채를 몰수, 시민행동, 주민투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베를린 월세가 최근 5년간 42% 급등을 했고 11조에서 52조의 손해배상 필요하겠다고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자, 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가 월세 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형 부동산 회사의 보유주택 20만 채를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한다? 대형 부동산 회사의 보유주택 20만 채를 몰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KT 뭐 에스테이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에서 그 임대자산 같은 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네 주택 다 내놔, 갖고 있는 오피스텔 다 내놔, 다 싹 다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이 청장년층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를린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유화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우세한 상황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그 윗세대, 즉 선배라고 할게요. 이 선배님들께서, 조상님들께서 그 투쟁을 하셨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지 않았습니까? 부마 항쟁, 네? 광주 항쟁,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인간은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 가지 기조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힘이에요. 바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열망하면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가 자유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철저하게 국민이 만 18세인가요? 18세인가 19세인가 넘어가면은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를 국민인 우리가 조율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민주주의에도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에 맹점이 있습니까? 바로 언제든지 좌파로 가건 우파로 가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좌파가 북한에게 나라 팔아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인 거죠. 왜? 국민들은 여론에 휩쓸리거든요. 여론에 휩쓸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대 대통령 한번 선거를 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전두환 노태우 시대 이후로, 자, 박정희 시대, 그다음 유신 정권 지나서 전두환 노태우 여기까지는 군부가 집권했죠. 네, 집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과도기였던 거죠. 물론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근데 결국 김영삼 때부터 해서 문민정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문민정부. 그리고 김대중, 네, 햇볕 정책. 그 다음에 이명박. 모든 대통령, 박근혜, 모든 대통령마다 그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보면은 이때는 뭔가 민주주의를 열망을 했으니까 뭔가 과거의 그런 군사정권 타도를 해야 됐으니까 그렇게 고문을 받고 했던, 탄압을 받았던, 그렇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시대 흐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이 집권합니다. 친서민, 바보 노무현 이러면서 뭔가 정말 국민을 위해 줄 것만 같고, 우리 IMF를 극복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월드컵이 끝나고 이렇게 되고 이제 국민이 경제 서민들을 뭔가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노무현을 뽑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노무현 때 뭔가 선거 하루 전날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네. 그러면서 한 번에 바보 노무현이라 하면서 정말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는 밀어붙여야 한다. 불도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CEO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한창 우리가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고등학생이었던 간에 책들 있죠. 책. 그때 유행했던 책들 어떤 거 있습니까? 다 자기개발, 성공하는 CEO 등등이었습니다. 전부 다 책만 서점에 가면 다 CEO 책이에요. CEO. 네. 그래서 그때는 분위기가 이명박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런 스토리가 또 나오게 되죠. 네. 과거가 그립다, 박정희 때가 그립다, 이런 것도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촛불로 탄핵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뭔가 우리와 그동안 그게 불통이었나 소통이었나 지금 돌이켜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가 뭐 사라진 7시간 이렇게 하면서 불통이었다, 문고리 3인방이 다 걸고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통 정치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이 그 세월호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서 뭔가 소통이 없었던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소통을 하겠다고 촛불 들고 나온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이렇게 민주주의는요 뭔가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스토리대로요. 네. 그런데 스토리대로 흘러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면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거 국방입니다. 국방. 이거는 주적 개념부터 먼저 확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군대를 관할하고 군대에서 군사 명령을 내리는 최고의 지휘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가 우선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개성공단의 그 건물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네, 폭파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안보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이게 늘 판문점 도끼 사건 때부터 해가지고 6.25 때부터 해가지고 쭉 늘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뉴스들, 미사일 쐈다, 장사정포 이렇게 가동했다, 이런 걸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너무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주택을 몰수해서 우리한테 공급해라 라는 지지가 반대보다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 정치적 역사상 아마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